역시 상승 종목도 동달아서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절대 전략 세우면서 기준점 잡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한 줄 전략부터 출발해 볼까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기업 가격과 기다려야 할 가격,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라는 기존의 이 전략 맥락에서 오늘도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4개 산업군을 강조해 주셨어요.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좀 많이 다뤄봤으니까 오늘은 뭐 이쪽 제약바이오도 중간중간에 눈에 띄는 종목도 있고 또 언택트주도 게임 쪽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게임의 분위기 좋은데 이쪽도 한번 좀 들여다봐 주시죠. 네, 바이오 제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총사에서 신호가 나오느냐 여부입니다. 삼총사로 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게 74만 원대 방어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제가 올해 초부터 제시해드렸던 전략이고 지금은 잘 지켜주고 있는데 두 개의 종목이 시세가 부진한 흐름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게 이제 17만 2천 원을 기준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17만 2천 원이 제압돼야 이거를 꼬리로 볼 수 있다. 그래야 이 악성 매물이 흡수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13만 4천 원인데 저는 17만 2천 원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이 장대 양봉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이 갭을 메꿔야 된다. 우리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 업체다 보니까 이 시밀러에 대한 이 매출, 그 다음에 시밀러에 대한 이 사업 구조, 분식회계 이슈는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더 이상 시장에서 거론되지 않는 해결된 이슈다 보니까 시밀러에 대한 이 본질 가치를 회복해주는 신호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18만 2천 원을 빠르게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나왔었을 때가 바이오 제약에 대한 저는 첫 신호로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년 반 정도 이 하락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똘똘한 업체들, 좀 낙폭이 좀 심하다 싶은 주식들은 좀 기술 반등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말씀드린과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언택트하고 게임입니다. 언택트하고 게임인데 바이오 제약하고 같이 제가 잘 기다렸다가 금리에 좀 취약하니까 이 금리 피크 시점 요걸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 기업에 대한 이 비즈니스에 집중을 해서 남들 추격할 때 우리 추격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사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잡아준 종목이 이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5만 4천 원이고요. 그죠? 5만 4천 원대. 그 당시는 이제 8만 원대 넘어갔던 구간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자리에서 추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5만 4천 원대 오면 사자. 블록체인의 값어치가 빵일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5만 4천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한 5천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위메이드입니다. 그죠? 남들 손절할 때 사자. 신용 물량 청산되게 되면 그때 사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었던 게 이제 10만 5천 원대 사지 말고 손절할 때 사자. 6만 9천 원 제시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한 단계의 어떤 가격을 톤다운 시키면서 6만 4천 원. 요 가격을 두 개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그 자리에서는 사야 된다. 이기는 자리다. 그죠? 공포 나올 때 손절할 때 우리는 사는 거다.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 전략을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반가운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었던 게 이제 44만 2천 원에서 3천 원, 그 다음에 47만 3천 원. 이게 첫 번째 기준이다. 그러면 이걸 발생하는 양봉이 나와버리게 되면 첫 번째 꼬리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NC소프트의 리니지 M, 리니지 2M, 그 다음에 리니지 W, 그 다음에 리니지 PC, 요거에 대한 본질 가치는 회복을 해주는 시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55만 원 요 밑에서 파는 거는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고, 그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26만 7,500원인데,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맞추라고 하고 우리는 기업을 보는 거예요. 네이버는 30만 원 요 밑에 있었을 때는 라인이 적자대 밸류구나. 그러니까 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면 톡비즈 보드로 돈을 많이 벌었었을 때 수익성의 어떤 구조 크게 컨텀이 됐을 때 기준이거든요. 8만 9천에서 9만 1천 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만 원의 매도 의견 들었었다가 그 다음에 9만 원 이하에서 줍자고 했었고 그 다음에 10만 7, 8천에서는 실전에서는 차익 실현을 했었다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번 구간에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소부장과 같이 좀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불구하고 한솔 케미칼 뭐 22만 원, 23만 원, 그 다음에 솔브레임 전저점 붕괴됐을 때 21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런 거 3만 7천 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아이페이스 3만 8천 원 이하대, 그 다음에 테스는 2만 6천 원 초반대 이런 거 손절할 필요가 없다. 이 관점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입니다. 제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남들 추격 매수할 때 우리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남들 손절하거나 망설일 때 우리는 매수하자. 본질을 보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42만 원에 따라가지 말고 이제 39만 원대 깨졌을 때 오히려 사야 된다.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렸었다가 바이오 제약하고 같이 IT 반도체, 그 다음에 언택트 게임, 이 배터리가 다 같이 가기가 어렵다. 지금은 왜? 유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는 양극재냐, 음극재냐, 그 다음에 전액이냐, 분리막이냐에 따라서 밸런스가 완전히 달라진다. 등업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주식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첨보가 30만 7천 원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 하락은 25만 7천 원이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손절하기 싫으면은 17만 7천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 요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달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관점을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안 오면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큰 폭의 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각 일정과 관련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면 정말 좋겠죠. 그죠?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건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는 사업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6만 8천 원입니다. 저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이기기가 힘들다. 이전에는 8만 5천 원 매수 의견 들었다가 10만 3천 원 매도 의견 들었었다가 그리고 기다리자. 6만 8천 원이 오기 전까지는 못 이긴다. LG전자 10만 원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13만 2천 원에 사지 말고 전저점 깰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전략을 계속 제시하면서 왔었잖아요.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컨텀이 되지 않거나 모멘텀이 둔화가 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잠깐의 어떤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사는 건 저는 반대 의견이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 4대 핵심 원재료로 우리가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뭐 전해핵, 그 다음에 뭐 분리막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폭등이 한번 나왔던 적이 이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2018년도 한번 있었었어요. 양극재 가격 폭등하면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코발트 가격 폭락하면서 양극재 업체들이 급락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채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 이 바이오 업체들이 막 여기저기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글렌코어라든지 이런 업체들, 뭐 콩고에 있는 거 갔다 온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탄탄하게 다져져 있었는데, 반면에 동박업체나 음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그렇게 준비가 미리 되지 못했습니다. 동박을 얼마나 얇게 펴느냐, 이게 기술이거든요. 동박을 얼마나 얇게 피느냐, 이게 기술력이에요. 동박이 얇을수록 음극관 물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배터리는 고용량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실리콘 음극재라는.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톤다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6만 8천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오면 다른 거 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